스파클링이에요. 그런데 참 미국 놈들 진짜 무슨 놈들. 80년대 미국도 캘리포니아도 필록세라의 공격에 포도밭이 황폐화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되는 집안은 진짜 있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버지가 바람을 피는데 해필이면 그 바람 피는 여자가 거대한 재산을 다 아버지 이름으로 물려주고 뭐 죽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비유가 이상하나? 프랑스는 필로세라 때문에 거의 괴멸을 했는데 나파밸리도 필로세라 때문에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거의 10억 달러치의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미국 애들 역시 달랐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리 뭐 위성을 띈다만 했지만 처음에는 막 좀 더 몰려드니까 막 개나 소나 말이나 마구마구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은 피노누아에 적합한 땅인데 까베르네 소비뇽을 심었던 거야. 이 땅은 까베르네 소비뇽에 적합한 땅인데 메를로를 심었던 거야. 이 땅은 차라리 화이트 와인 종에 있는 샤도네를 심어야 되는 땅인데 어설프게 레드 와인을 심어가지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게 된 거야. 근데 그걸 함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 심으면서 거의 60, 70, 80년을 가는데 그걸 함부로 뽑으면 10년 동안 수입이 없는데 그걸 누가 뽑아? 그런데 해필이면 공학계 필로세라가 사와주는 바람에 기회는 찬스라고 다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리고 다시 포도밭 품종 재배치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필록사례 때문에 캘리포니아 와인의 퀄리티가 존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마저도 공격적인 돌파로 다시 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드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야. 그만큼 투자 자본이 와인이 그 하나하나가 뭐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와인 펀드, 투자 펀드들이 괜찮아. 10억 달러 내가 물어줄게. 근데 지금 이 김에 새로 다 농지 정리를 해. 다 뽑아버려. 그리고 새로운 가장 적합한 품종들을 매칭을 시켜서 정리를 해서 전반적인 품질의 고퀄리티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수한 자본의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이 화이트 와인인데요. 샤또 세인트 생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케빈 드럴이라는 그 와인 평론가가 뽑은 캘리포니아 최고의 밸류 와인. 가격은 20달러급인데 맛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우리나라에서는 한 5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5, 6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를 가진 샤도네입니다. 그리고 오봉 클리마라는 이것은 혹시 이름을 캘리포니아에 갈 일 있으면 꼭 한 번은 화이트든 피노누아 레드든 어쩌면 캘리포니아에도 정말 아티스트가 있다. 가격은 그리 비싸진 않아요. 근데 정말 이 과학이 난무하는 시대에 정말 그 와인의 어떤 양조가의 그 정신으로만 만들어내는 굉장히 장인적인 와이너리인데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지만 훌륭한 정말 퀄리티를 가진. 그래서 이게 ABC잖아. 요약하면 오봉 클리마. 와인의 ABC다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와인.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이 안 돼. 이상 뭔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 한국을 싫어하나 봐.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권하지만 별로 가격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게 이제 샤또 몬텔레나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인데요. 이 와인이 바로 여러분 파리의 심판, 75년 파리의 심판에서 화이트 와인 부분에 프랑스의 모든 뭐 필리니 몽라세 같은 뭐 모자를 벗어야 된다는 거 짜고 했던 그런 와인을 다 꺾고 1위를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와인을 그냥 레드 와인뿐만 아니라 화이트 와인 부분에서도 그냥 끽소리 못하고 눌러버렸던 와인이 바로 이
샤또 몬텔레나입니다. 이 와인은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한 20만 원대 정도 합니다. 근데 그 명성에 비하면 그리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뭐 심심한데 우리 뭐 몬텔레나 하면 깎아 하기에는 좀 비싼 그런 와인이에요. 근데 이름은 알아두세요. 그 다음이 이제 워싱턴 주 한 500개 정도의 워싱턴 주, 그러니까 이제 시애틀이 있는 거, 서부에 이제 끝 위쪽. 여기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샤도네랑 리슬링, 이게 중심이고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르로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신 이 콜롬비아 크레스트는 바로 이 워싱턴 주에 있는 이제 콜롬비아 밸리의 와인입니다. 여러분 마셨던 이제 이 콜롬비아 크레스트. 그 다음에 이 콜롬비아 크레스트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샤토 세인트 샤또 생미셸에서 이렇게 분리 독립한 회사거든요. 이 샤또 생미셸은 여러분 기억나나요? 리슬링 닥터루젠 리슬링하고 합작해서 만든 에로이카 리슬링이라는 그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데요. 가격대도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가장 섹시한 리슬링 화이트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지금도 만들고 가격대도 너무 착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잘 만날 수 있는 이 워싱턴주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 이름은 좀 기억해두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와이너리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또 많이 볼 수 있는 앤드류 힐, 뭐 이런 등등이 워싱턴의 와인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워싱턴주랑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오리건주. 오리건주는 특이하게 피노누아가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을 갖고 있고, 화이트도 역시 그 샤도네이 그리고 피노그리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이 오리건주의 피노누아는요, 사실은 이제 그 부르고뉴 광들이 너무 부르고뉴를 밝히다가는 파산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다시 좀 약간 뭔가 부르고뉴가 본첩이라면 뭐 약간 이제 애첩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그 파고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오리건의 그 피노누아는 물론 싸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 10만 원, 20만 원대이지만 그래도 그 부르고뉴의 그 살벌하게 살뜰리게 비싼 그런 피노누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그 저렴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그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특히 여기 이제 뭐 아체리 스미트나 베델 하이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렇죠. 제가 제일 정말 이거 도대체 미국애가 만든 피노누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깜짝 놀란 도벤 세렌느. 요거는 좀 우리나라에 좀 꽤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은 한 8만 원대에서 좀 높은 건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가격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훌륭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욕주, 버지니아, 하물며 텍사스에서도 우리 추가 있는 텍사스에서도 와이너리가 150개나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뭐 미국의 와인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게 아니다 이거야. 동부 뉴욕주에서도 만들고, 남부의 텍사스주에서도 만들고, 또 동부 아래쪽에 버지니아 주에서도 와인을 만든다. 근데 이제 이 뉴욕주나 버지니아 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라브루스카종, 그 자생종 그의 포도를 가지고도 만드는 게 많다 이거. 자, 우리 이런 그런에서 3번 와인을 이때 다시 한번 남았으면 맛을 한번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 와인을 선택을 한다면 절대 망설이지 않고 딱 선택할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실제로 그 로버트 파크는 스페인을 주목하라라는 말을 남겼고, 다음에 로버트 파크만큼은 아니지만 로버트 파크는 이제 와인의 평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면,
소믈리에 교육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평론가는 역시 미국인 평론가인 케빈 주렐리입니다. 근데 이 케빈 주렐리는 가장 핫한 와인의 미래로 아르헨티나를 꼽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와인은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땅이 넓지만 훌륭한 기후대를 고른 지역의 와인에 가장 적합한 훌륭한 기후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토양 자체의 퀄리티가 다른 모든 신대륙을 통해서 가장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일단 존나리 넓다라는 거. 이 면적이 넓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면적이 넓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살아남은 자들만이 이제 그 생존 서바이벌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훨씬 그 높은 와인들이 나오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다국적 투자들이 가장 지금 아르헨티나에 일어나는데, 여기는 좀 아픔이 있어요. 지난 그 금융 위기 때 아르헨티나에 사실은 이게 뭐 프랑스나 몇백 년 그 전통한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해외 그 중국 자본 뭐 일본 자본에 넘어가는 판에 아르헨티나 같이 진짜 아르헨티나에서 와인을 만드는 건 진짜 정말 농부들이 만드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금융 위기 때요, 세계 5대 생산국인 아르헨티나 와인이 완전 폭락을 합니다. 그 비용, 그러니까 생산 비용보다 판매 수익보다 생산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농가들이 다 나눠빠진대. 그래서 그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요, 막 아르헨티나 와인이 국제 투기 자본에게 리터당 10센트로 그냥 뭐지 땡처리 됐어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 헤지 펀드들은 어마어마한 와인을 통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토착 와인 농가들은 정말 지옥을 경험해요. 다 망합니다. 다 해체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투자가 활성화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기존의 소생산자들이 전부 몰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규모 와인을 된 상태에서 이제 이른바 국제 와인 펀드 자본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아르헨티나 와인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그 와인 뒤에는 그 아르헨티나 와인 대대로 그 자신의 포도밭을 지켜왔던 가난한 아르헨티나의 그 포도 농장의 농민들의 정말 피가 섞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마셔야 될 정도라는, 피가 섞여 있다라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말이 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말백이라는 레드 와인이 아주 신성하지만, 이 토론테스 리오하노라고 읽어야 되는 이 화이트 와인 품종도 굉장히 독특한 즐거움을 주는 대표적인 화이트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역시 국제적인 품종인 샤도네이가 대표적으로 만들어지고, 역시 이제 아르헨티나 와인의 탑 3는 역시 말백, 그리고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특히 이 아르헨티나 까베르네 소비뇽이요, 제가 볼 때는 프랑스 보르도의 까베르네 소비뇽과 같은 품격을 가지고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아르헨티나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폭풍이 경랑이 몰아쳤던 그 시기인 2005년, 2006년 또 2008년에 아르헨티나 포도는 완전 굿 슈퍼 빈티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다가 2005, 2006, 2008에 쓰이진 아르헨티나의 와인이 있다면요, 굉장히 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딱 모아서 냉장고에 딱 재워놨다가
필요할 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씨발 아르헨티나 뭐 어떤 건지 말고는 뭐 알고는 사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제일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알타비스타. 아주 굉장히 훌륭합니다. 말백도 훌륭하고 가비네 소금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아치발 베레르 이거는 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로버트 파크가 가장 2009년 세계 최고의 와인 톱 와인으로 뽑았던 까테나 자파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한 3만 원대의 싼 와인에서 거의 20만 원대의 톱 와인까지 쫙 했는데요. 이 톱 와인들은 전부 뭐 97, 98점을 갖다 그냥 마구마구 받았던 살벌한 와인들인데요. 이 와인들을 근데 먹으면요, 이게 왜 98점이야?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해서. 그건 사셔봤자 20년 뒤에나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보데가 노르통 뭐 이런 가장 대표적인 그 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미셸 롤랑 세계 지금 최고의 톱 그 양조가죠. 프랑스의 미셸 롤랑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클로데로스 시에테라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8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아마 좀 약간 가오 좀 잡고 싶고 이럴 때는 이 정도면 아르헨티나 와인의 지금 현재 거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것도 많이 봤습니다. 트라피체 말백이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최고의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바스쿠알 도수.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강북 강남의 카페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카이켄이라는 그 레이블이 있어요. 그 카이켄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굉장히 최고의 밸류를 자랑하는 와인들이 되니까 이런 정도가 눈에 띄면은 띄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도매상에서 이제 사는 거는 강의 끝나면 끝이잖아요. 와인을 싸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허를 찌르는 곳에 와인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세일할 때 백화점은 평소에 팔 때는 비싸게 팔지만 걔들은 재고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클릿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빨리 확 쓸어버려야 될 때. 그럴 때는 상상을 도매상 공급가보다도 싼 가격으로 막 내버려요. 그냥 빨리 치워버려야 되니까. 깨서 버릴 수는 없고. 그럴 때가 사실은 굉장히 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테스코. 테스코의 와인은 가격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 유통의 힘을 그런 와이너리는 없거든요. 유통의 힘을 믿고 산지를 완전히 독과점 해가지고 우리만을 위해 만들어 줘라고 만든 그 유통 깡패 와인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요. 코스트코. 홈플러스는 심플리라는 레이블로 나오고 코스트코는 이제 테스코 나오는데요. 이 테스코에는 보통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하죠. 근데 이것들이 바로 이제 이게 유통이 깡패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병 주문하는 놈하고 나는 주문 단위가 최소 10만 병이야. 그냥 가격을 막 후려칠 수 있잖아요. 근데 퀄리티는 쉽게 말하면 파커 90점 정도는 널 유지해줘. 그게 조건이야. 10만 병 주문할게. 그러면 이제 이 와이너리들은 전부 노예가 되는 거죠. 유통 자본의 노예가 됩니다. 아니 10만 명씩 주문해 준다는데 뭐 반품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런데 굉장히 이거 가슴 아픈 이거 진짜 그 머니 게임인데요. 우리나라 그런 걸 너무 잘해. 우린 천재야.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 재수 없어서 저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은데요.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이 그걸 2병을 사가지고 왔어. 형이 이거 마셔봐. 저 먹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은근히 얼마디? 두 개 합쳐서 5만 원이 안 돼. 그러냐?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으로 뭐 내가 가서 사긴 좀 그렇고 네가 다음에 가면 한 10병 좀 사다 줘. 뭐 그런 와인들을 활용하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는 거의 동네마다 있잖아요. 이마트가 가끔씩 이마트가 세일을 할 때 딴 데보다 와인 하는 칸을 가보면 너무나 괜찮은 와인이 너무나 어이없는 가격으로 한두 종류를 꼭 해요. 그게 나 참 진짜 이 돈 있는 놈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장바구니든 아줌마든 절대 그걸 구별할 수 없어. 근데 와인을 좀 아는 사람이 딱 보면 아니 이 와인을 어떻게 이런 가격을 내놓을 수 있지라는 걸 한 개씩 숨겨놓습니다. 아는 놈은 찾아가라. 모르는 놈은 꽝이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오피니언 리더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거죠.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게 세 개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야 이마트에서 세일할 때 내가 이걸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했을 때 이게 미끼 상품이에요. 이상한 세일의 미끼 상품. 이마트 세일할 때 꼭 가봐. 근데 사실은 그런 상품은 몇 개 안 돼. 근데 좀 아는 사람이 그거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 눈에 들어가고 놀란 것만 사는 거지. 그런데 이른바 이걸 뭐라 그래? 입에서 입으로 그 구전 마케팅 효과를 교묘한 방식으로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야. 정말 그런 것만 딱 따먹고 쌩 까야 된다 이거지. 가장 최근에 이마트 세일을 하는데요. 프리츠 하그라는 그 독일 리슬링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셨던 닥터 루젠 그보다는 훨씬 가격이 한 2배쯤 되는 비싼 굉장히 아무리 제가 싸게 사도 도매상 가격으로 사도 한 4만 며칠하는 와인을 이마트에서 2만 원에 파는 거야. 그건 그건 수익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가격으로 이게 팔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그렇게 뭐 인기가 없는 제품도 아니야. 근데 2만 원에 파는 거예요. 세일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만 남은 거 싹 다 집어넣고 사실 딴 거 사러 갔는데 그걸 못 사고 그만 다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계속 까먹은 그런 것들을 노리려면 뭐다? 뭐 똥인지 된장인지 좀 알아야 그런 것들을 뽑아먹는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정보를 공유해야 돼. 이건 뭐 불필요한 건 시간 다 됐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칠레는 이제 역시 딱 보면 알겠죠. 그 화이트와 레드의 품종이 굉장히 인터내셔널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딱 세 번째로 많이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가 1, 2위예요. 그러니까 칠레는 사실은 지 색깔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런데 이 까르메네레라는 칠레의 특성이 강한 토착 품종의 와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여러분 몬테스, 몬테스 알파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까르메네르 이렇게 돼 있어. 다 품종으로 다 다른데 여러분 제가 그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칠레 와인을 레드 와인을 살 때는 까르메네르를 선택하는 것이 실패가 덜하다. 아무래도 지가 제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까르메네르가 뭐냐? 까르멘 누나인가? 뭐 이제 이런 그 헷갈리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까르메네르는 칠레의 토착 레드와인 품종. 그리고 이제 뭐 칠레는 이 알마비마는 이제 칠레 싸구려 드럼통 와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실 처음엔 칠레가 20세기 초에 미국에 와인 수출할 때요 드럼통에다가 수출했어요 와인을. 거기서 이제 칠레에서도 이제 그 프리미엄 와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우리나라 룸살롱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와인이지. 그게 이제 이 알마비바입니다. 이 알마비바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도매상 공급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해요.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신세계에서 셀을 대체수 좀 6만 원에도 샀는데 지금은 뭐 너무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세냐 역시 파크가 뭐 거의 96점에서 98점 정도를 주면서 뭐 아주 뭐 아니 그 시가 말라버려서 이제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제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로 한 것은 이제 요 정도의 이름입니다. 아르볼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있는 이름이 여러분이 숲에서 보니까 콘차이토로. 이 콘차이토로사에서 만드는 제일 비싼 와인이 이제 알마비마하고 같은 급인 돈 멜초라는 프리미엄 와인이 있습니다. 한 10여만 원 하죠. 그리고 까사 라포스토에 이 까사 라포스토르는 정말 이게 제가 레드 와인에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모두 여러분 그 진심코 그라는 가장 밸류 와인입니다.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대의 와인이지만 이 까사 라포스토에서 만드는 끌로 아팔타 같은 와인은 정말 뭐 가격도 비쌌지만 정말 그 훌륭한 그 까베네 소비뇽의 최 끝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꼬노수르라는 이제 요즘 이제 한참 뜨고 있는 또 대중적인 레이블이 있고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까르멘. 예. 까르멘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중적인 것이지만 그랑 비두이레라는 굉장히 까르멘에서 나오는 굉장히 그 또 탑 와인이 높은 등급의 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까사 라포스토에랑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칠레 레이블은 에라주리즈 가문입니다. 이 에라주리즈에서 만드는 칠레의 와인들은 정말 이거는 정말 변방의 신대로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기 힘든 정도의 아주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약간 최고급은 아닌데 한 중상급의 레이블로 돈 막시미아노라는 것인데 한 우리 가격으로는 한 9만 원 정도 하려나 8, 9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돈 막시미아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자리에서도 정말 가오가 떨어지지 않을 만한 엄청난 포텐셜을 갖춘 그런 와인입니다. 평가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 칠레 와인은 정말 자기들의 그 출신성 무추는 가장 밑바닥의 대중적인 가격대의 와인과 그러니까 아니면 미국의 마케팅 방식처럼 가장 낮은 보급형 가격대에서 굉장히 이른바 프리미엄 이 가격대에 있던 일종의 피라미드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그 주머니 사정과 기호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버티컬 마케팅 전략을 취해서 성공을 크게 거두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몬테스 있잖아요. 몬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3만 원대 정도 하는데 그 몬테스 알파 M은 한 10몇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몬테스 알파 M 뭐 다음에 이제 샤또 라피트 로칠드랑 그 제휴한 로스 바스코스 이거 뭐 저기 이마트 가도 팔아야 한 2만 원 합니다. 근데 이 로스 바스코스의 레딕스트 로스 바스코스 같은 거는 굉장히 비싸요. 이런 자기들의 플래그십 이런 와인들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절대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마케팅을 만드는 놈이 누구냐면요. 미국 캘리포니아 시장에서의 돈은 주머니가 약 가벼운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그들이 거의 살 수 없는 상위 1%만 살 수 있는 이른바 최고의 그 부티크 와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와인의 밸류를 높이는 거. 그래서 이 와인이 성공을 거두면요, 그 밑에 싼 3만 원짜리 와인도 왠지 있어 좋을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 고가의 와인이 얻어들이는 수익이 만만치가 않아요. 팔리는 건 몇 병 안 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는데 이 수익이 이거 완전 2대8의 법칙 아시죠, 그죠? 이 2대8의 법칙을 와인 산업에 그대로 적용시킨 자들이
캘리포니아 애들인데 이 캘리포니아 애들의 방식이 그대로 가서 꽂힌 것이 바로 칠레입니다. 그래서 칠레 와인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이 눈높이로만 보면 절대 안 된다요. 칠레 와인은 최근에 정말 거대한 건널 수 없는 두 개의 계급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